자, 헬로 에브리원. Hello everyone.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기적의 1분 영어에 있는 그 125페이지를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네. 125페이지를 좀 펼쳐 주십시오. 네. 자, 오늘 공부할 게 이제 스프링 드림이라는 그 이제 내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게 그러면 춘몽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걸 영어로 스프링 그렇죠. 스프링 드림. 드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네. 쉽죠. 봄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중국 당나라 시인 가운데 잠삼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네. 이분은 이제 변방의 이야기를 노래한 시인이에요. 네. 근데 이런 걸 좀 더 전문적인 말로 변세시라고 그래요. 변세시. 네. 그러니까 변세라는 게 변방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네. 꼭 변세시가 어떤 변방에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애정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래서 애정을 다루는 시도 많이 지었는데 춘몽이 있어요. 춘몽.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봄날의 꿈이라는 뜻인데요. 네. 자신과 떨어져 있는 여인을 그리워하는 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 춘몽이라는 시의 그 원문하고 네. 해석이 있어요. 네. 원문은 제가 한번 읽어보고 해석은 네, 여기 네, 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125쪽에 나오는데요. 네. 자, 잠삼 춘몽입니다. 동방작야 춘풍기, 요억미인 상강수, 심상편시 춘몽중, 행진 강남 수천리. 네. 안방에 어젯밤 봄바람 일더니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상강 저 멀리 있구나. 베개머리 짧은 봄 꿈속에 강남 수천리를 내리 걸었네. 예, 잘 읽으셨어요. 자, 이 시를 한번 잘 보세요. 네. 참 어떠셔요? 일단 느낌이 좀 읽어보신 그 느낌이 어떠신지 잠깐. 그러니까 그리운 사람을 그리는 마음이 음. 잘 나타나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수천리를 내리 걸었다는 이런 그렇죠. 마음에서 예. 얼마나 그리웠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봄 듭니다. 꿈속에 수천리를 걸었다는 굉장히 표현이 참 멋있는 것 애절한 같아요. 그리움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에 나오는 동방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돼요. 네. 이게 신혼방이다. 네. 또 안방이다. 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네. 하여튼 뭐 방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인 요억 미인 상강수는 네. 또 다른 판본에 의하면 네. 고인 상격 상강수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친한 사람과 내가 상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네. 떨어져 있다. 이런 아, 뜻인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판본으로 해석하든 임과 내가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시의 하이라이트는 3과 4구인데 네. 떨어진 임을 그리워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베개머리 짧은 봄꿈 속에 강남 수천리를 내리걸었다. 애절함이죠. 우리가 진짜 예, 임을 향해서 그렇죠. 애절하네요. 그 조선 시대에 그리고, 이제 네. 여류 시인 중에 이옥봉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네. 이옥봉의 그 시에 이제에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정말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해요. 그 네. 여류 시인의 이제 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달빛이 드는 사창에서 신첩은 한이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라이트가 두 군데요. 이건 네. 원문으로 읽으면 약사 몽혼 행유적 이렇게 어, 나오죠. 네. 문전 성로 반성사. 네. 만약에 꿈속의 영혼이 발자취가 있다면 네. 그대 문 앞 돌길은 반쯤은 그대 문 앞 돌길은 반쯤은 다 모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네. 뭐 이런 시가 있거든요. 네. 또 얼마나 사람을 그리워해서 꿈속에 갔는데 그대 문 앞 돌길이 네. 반쯤 모래가 될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정말 네. 임을 향한 그리움이 애절한 그런 그렇죠. 감성적인 시네요. 그렇죠. 감성적인 네. 시죠. 이옥봉의 시 중에 그런 네. 시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영단어 스프링이라는 것은 봄도 되고요, 네. 용수철도 되고 도약하다는 뜻이 있는데 네. 이거 외우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봄이면 거기 이제 제가 책에 써놨죠.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네. 만물이 도약하는 계절이다. 그러네. 그래서 네. 스프링이라고 이제 공부하면 네. 이 스프링 뜻, 암기 끝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네. 여러분이 그러니까 공부는 이렇게 연관시켜서 공부하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타로의 이제 12번과 13번에 대해서 한번 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12번이거든요. 네. 한번 보십시오.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거 나무에 뒤에 예. 묶였네요. 네, 그렇죠. 자유롭지 못한 상태 같고 다리를 또 한쪽이 들려서 조금 더 힘들 것 같기도 하고 팔은 또 뒤로 묶여져 있고 머리도 막 쏟아 있네요. 네. 이 카드는요, 일단 거꾸로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죠.
네. 이게 아니고 그러네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네, 네.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역발상. 아, 이게 역발상 네. 카드예요. 네. 그래서 이런 카드가 이제 생길 수 있는 분들은 네. 상당히 에디슨 같은 그런 어떤 소질이 있죠. 그리고 창조적인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여기에 마인드? 보면 뭐 그렇죠. 창조적 마인드도 있고 네, 네, 네. 막 후광이 막 비치는 것처럼 보이죠. 네. 이것도 이제 어떤 발상이 이제 막 전환이 되는 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종의 이 카드가 있는 사람은 호기심 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네. 많이 바라보는 그런 네.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의 이제 부정적인 면을 보면 네. 너무나 개혁이나 혁명을 많이 이제 주장을 하고 너무 다른 사람과 다른 주장을 하니까 어때요? 약간 왕따, 안티, 외로움 이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천재들이 좀 그런 네, 경향이 그렇죠. 있을 것 천재들이.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무는 생명나무인데 자, 손이 이제 얼핏 보면 손이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손이 뒤쪽으로 예,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데 네. 묶여 있진 않아요. 이게 풀고 내려오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렇군요. 그냥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 건데, 네. 그러니까 풀고 내려오면 되는데 즐기는 거예요, 일종의. 이런 네. 카드가 됐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 이런 말 했잖아요. 네. 아프리카에 이제 신발을 이제 팔러 갔는데, 네. 어떤 사람은 이랬대요. A라는 사람은, 아무도 신발 신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했다. 이랬대요. 네네. 근데 B라는 사람은 아무도 신발 신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팔리겠다. 그렇죠? 다 신기 할 수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음식점에서 장사가 안 돼 이러면 뭐 메뉴를 바꾸거나 새로운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네. 자 머리에 후광이 있다는 것은 네. 열정적으로 뭔가를 깨닫는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머리에 후광이라는 네. 것이. 네. 그래서 이 카드의 직업은 광고, 기획, 뭐 네. 카피라이터, 창의적인 그렇죠. 포인트. 뭐 개그맨도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또 이제 여기 후광이 있으니까 종교인이나 요가 선생님 이런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12번 카드인데 여기 네. 보면 데스. 12번 카드요? 네, 됐습니다. 와 무슨 한쪽에 말을 네. 타신 분이 해골 음. 에다 모자 쓰시고 막 철갑옷 네. 입으셨고 네. 아래는 굉장히 그 뭐 애기 천사도 있는 것 같고 여자분도 있고 이분이 누군지 참 이거 죽음에 관한 카드 예. 모르겠네요. 네. 이 카드는 이제 일종의 맞아요.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죽음에 대한 카드예요. 그런데 이걸 단지 죽음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이 카드는 자 보세요. 이 카드는 집착을 내려놓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전문적인 용어로 방하착이라고 하거든요. 방 놓을 방자에 네. 아래 하자에 네. 이제 붙을 착자인데 네. 방하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네. 집착을 이렇게 내려놔야지 결국은 누가 뭐 해라는 것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죽어야지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잠을 자야지 해가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카드를 보여드리면 이거 내가 죽나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이 카드는 나의 어떤 욕망이나 집착이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진실되게 해라. 이런 의미예요. 제가 네. 최근에 보니까 예. 집 앞에 느티나무 있는데 단풍이 굉장히 아름다웠었어요. 근데 비 몇 번 오고 또 눈도 조금 살짝 오고 이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비워야지 또 새로운 싹이 돋는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좋은 발견을 하셨습니다.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뭐 정말 새롭게 태어나려면 네.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거나 이런 네.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카드에 이제 카드를 뽑았는데 이런 카드가 나오면 이게 이제 조상에게 이렇게 이제 뭐 제를 지내거나 이런 것을 좀 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카드의 의미 속에. 네. 이 카드는 이제 네. 그리고 또 내가 변하지 않으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죠. 자, 이 또 하나 이 데스 카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혹시 아세요? 데스 카드의 사랑은 죽을 때까지 사랑해요. 그러니까 와. 이 카드가 있으면 네. 한 사람을 딱 잡으면 네. 정말 일편단심 그렇죠. 멘델레야 그렇죠. 카드네요. 이 사람 저 사람을 네.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사랑하는 게 네. 아니고 네. 정말 책임감이 강한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네. 자, 이 카드의 직업으로 본다면 어떤 거냐? 당연히 연구차, 묘지 이런 거 있겠죠. 사람이 죽음이니까. 네. 또 이제 뭔가 말이 있으니까 움직이겠죠. 네. 그러니까 택시나 버스나 지하철 뭐 이런 운전하는 사람이거나 네. 또 죽은 사람을 이제 봐준다라는 거니까 의사도 되겠죠. 네. 또 판사 뭐 이런 직업이 잘 어울린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이제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정말 내 집착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을 내려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해라고 이제 여기 보면 결국은 이제 여기 노란색으로 해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죠? 해가 뜨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해라는 것은 뭐냐? 그 희망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배가 보일 거예요. 배. 네. 여기 보이죠? 그러네요. 이 배라는 것은 어떤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강은 뭐냐? 여기 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강, 레테의 강이라고도 하죠. 레테의 강. 네, 레테의 네, 강. 네, 네. 그런 의미도 하는데 네. 결국은 이 카드의 조언은 뭐냐? 진실되게 이야기해라는 뜻이고요. 네. 또 이제 여기 쓰러진 사람이 보일 거예요. 쓰러진 사람. 네, 네, 네. 이 쓰러진 사람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 이런 의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내려놔. 자, 하나 또 이제 우스갯소리 이야기하면 이 카드가 있어요. 어떤 이제 카드를 뽑았는데 이런 경우는 자, 뭐 이제 남편이 막 카드를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근데 아내 몰래 막 숨겼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카드는 결국 뭐냐? 수면 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숨기고 이렇게 하더라도 네. 결국은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네. 이런 카드. 그러니까 만약에 뭐 돈 문제라든가 이럴 때 이 카드를 뽑은 경우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오늘은 이제 이 잠삼의 춘몽이라는 시 한 시와 그다음에 스프링에 암기하는 방법 네. 그리고 타로 그 12번 카드와 13번 카드 이 두 개를 알아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또 즐거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see you later. 바이바이.